안녕하세요. 하루예요. 여러분, 50대가 되면서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경험해 보셨나요?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. 특히 제가 최근 깨달은 건 50대에 100%의 에너지를 다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50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거든요. 마치 한순간에 80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. 인상이 무섭다는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. 제가 50대가 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근감소증이었어요. 처음에는 그냥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로는 근육에 힘이 빠지고 작은 움직임조차도 힘겹게 만드는 큰 문제로 다가오더군요. 예전에는 가볍게 할 수 있던 일들이 이제는 무리하게 느껴지고 몸은 점점 둔해져 갔어요. 마치 내가 50이 되는 순간 갑자기 80살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. 근감소증이라는 건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에너지를 앗아가는 병이에요. 처음에는 그냥 계단을 오르는 게 조금 힘들다고 느꼈어요.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면서 평소에 하던 일들이 벅차고 몸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. 이게 바로 50대의 100%의 에너지를 다 쓰면 안 되는 이유예요. 한 번 무리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. 근감소증이 진행되면서 저는 작은 일도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. 예를 들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지곤 했어요. 20대, 30대에는 하루 종일 움직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무거워지고 피로가 가득 쌓였어요.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한 번 무리하면 다음 날까지 그 피로가 이어지고 근육통은 물론이고 더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죠. 근감소증은 단순히 피로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줘요. 특히 근육량이 줄어들면 작은 상처도 쉽게 생기고 회복이 더뎌지더군요.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. 50대가 되면 예전처럼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. 그렇지 않으면 80살처럼 몸이 한없이 무거워지고 쉽게 회복되지 못하게 돼요. 근감소증으로 인해 몸이 약해지면서 저는 심리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어요. 예전에는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쳤던 나였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한계를 느끼다 보니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좌절감이 생기더군요.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실제로 몸이 변하는 걸 느끼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. 특히 제가 느꼈던 큰 변화 중 하나는 예전처럼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커진다는 거예요.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몸의 한계를 의식하게 돼요. 근감소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어요.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하던 저는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. 제가 회복을 시작하게 된 건 작은 변화에서부터였어요.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제 몸의 상태에 맞춰서 움직이기로 했죠. 예전처럼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하기로 결심했어요.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힘을 쏟아내지 않아요. 매일 조금씩 꾸준히 걷기부터 시작했죠.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제 몸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. 근감소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를 통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라는 마음을 갖고 몸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죠.
그렇게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. 제가 느낀 것은 50대가 되면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. 예전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.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20대, 30대가 아니니까요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. 대신 우리에게 맞는 속도로,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50대에 100% 에너지를 다 쏟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? 저는 예전처럼 모든 걸 해내려고 애쓰는 대신에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제 몸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건 50대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. 나이가 든다는 건 더 이상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.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말을 자주 떠올리곤 해요. 노화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멋진 일이다. 이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돼요. 우리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모든 걸 해낼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죠. 그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나이 들매 멋진 점이라고 생각해요. 또한 이런 말도 있죠.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. 근감소증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이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. 건강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.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.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50대가 되면 몸과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.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세요.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저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.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리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. 그리고 그 목표를 천천히 이루어 나가면서 건강한 삶을 다시 찾아보세요. 우리 모두 50대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는 건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볼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